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3월 마지막 날 아쉽게도 45,000달러대까지 급락하면서 꽤 강력한 조정 양상을 선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47,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다가 갑자기 45,000달러까지 추락한 뒤에 현재 이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월간 마감이 47,000달러 위에서 이뤄질 경우에 57,000달러대까지 내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를 키웠지만 아쉽게도 비트코인은 45,500달러 부근에서 월봉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쉽고도 급격한 조정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자체적인 기술적인 조정입니다. 48,000달러 부근의 저항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 부근의 저항을 버티지 못하고 매도세가 붙으면서 주저앉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웠습니다. 공교롭게도 PCE 발표가 난 직후에 비트코인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비트코인 안팎의 악재가 하나씩 더해지면서 충격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변 상황을 보면 크게 낙담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요 알트코인들이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번 조정은 말 그대로 기술적 조정의 양상이 좀 더 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급락에도 이더리움은 3,200달러 지지선 지켜주고 있고 리플 XRP 역시 0.82달러 주변에서 이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이 자리한 3,500달러 부근, 또 XRP의 경우에는 0.91달러 부근이 주요 저항 라인으로 1차적인 돌파 관문으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미국 SEC 하는 짓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규제기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고 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규제권을 행사하고 이 산업의 신뢰를 얻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SEC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놓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가장 강력한 규제기관의 모습이라고 보기에 다소 우습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SEC에서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번에도 날을 세우면서 명확성 없는 SEC 규제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SEC 내분 양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리플 소송에서 SEC 규제 불명확성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월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하필 첫날부터 강력한 조정 상황을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는 상황을 보면서 이 4월은 낙담보다는 기대의 부분이 조금 더 넓고 크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후원자분들을 위한 독점 컨텐츠 매거진 블라블라 4월 첫 번째 호가 4월 2일에 일과에 발송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는 글로벌 통화패권 전쟁과 더불어서 4월 시장 전망에 대한 라운드업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거진 블라블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쉽게도 여전히 45,000달러 주변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해주면 베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추가적인 후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다음 지지 라인으로는 43,000달러가 지목된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5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2%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2% 아래로 조금 더 도미넌스가 빠질 경우에는 알트코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추가 후퇴하더라도 43,000달러 부근에서 지지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8,000달러 저항선에서 막혀서 후퇴하고 있지만 43,000달러에서 지지세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차트 RSI가 과매수 레벨에서 후퇴하고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가격 하락에 앞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주간 차트 RSI는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매수자들이 더 낮은 수준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이 상방향 목표인 5996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45,000달러 위에
계속 머무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번 비트코인의 급락을 일시적인 단기 조정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인컴샥스의 분석을 인용했는데,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 전에 이미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돼서 주목받았습니다. 그가 분석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45,000달러 즈음에서 여기까지 급락한 뒤에 랠리를 할 것이라는 점이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란 게 하락 지점까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급락하기 전에 이런 급격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예측을 하면서 이건 내가 약세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돌파 테스트를 다시 할 거고 이건 이익을 취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고수가 바라보는 차트, 또 저 같은 개미가 바라보는 차트, 확실히 질적으로 너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BTC 퓨얼의 경우에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2012년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지금의 움직임을 함께 차트로 비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난 2주 동안 28% 상승하고 주요 저항을 돌파한 뒤에 약간의 통합은 비트코인에게 좋을 것이다. 4월의 비트코인은 2012년처럼 느리지만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급락에는 이런 차트적인 또 기술적인 조정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미국의 거시경제적 상황이 한몫 거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시계를 돌려서 바라보면 1970년대와 80년대 오일 쇼크 당시에 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에서 다가서는 것이어서 연준의 긴축 강도를 높이는데 뒷받침되는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월 PCE는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했고, 이건 1982년 1월 이후에 40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과거 오일 쇼크 당시 발생했던 초인플레이션 이후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표는 특히 연준이 통화정책을 짤 때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간단치 않을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렇게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노동시장은 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긴축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2천 건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코로나 사태 직전보다도 낮을 정도로 노동시장은 나름 개선을 넘어서 활황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 5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고강도 금리 인상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높아졌고, 이게 투자시장 전반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빠졌습니다. 물론 변수는 여전합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이 보여주듯이 지금 인플레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함께 동반될 가능성, 이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미국 연준 지금쯤 골머리 싸잡고 있을 겁니다. 이미 인플레이션 조절 능력 상실했다라는 점, 지난해 인플레이션을 너무 간과하면서 능력 자체가 없든가 아니면 일부러 그랬든가 이런 신뢰성 자체가 타격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인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안팎의 악재가 겹치면서 급락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들이 버텨주고 있는 것을 보면 상황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은 3,400달러 중반까지 잘 순항하다가 현재 3,200달러 선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이 자리한 3,500달러 부근에서 보기 좋게 저항을 맞은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흐름과 관련해서 크립토 브리핑은 이더리움이 200일 이동평균에 막혀서 주춤하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매도 신호가 등장해 단기 하락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크립토 브리핑은 이더리움이 중요한 기술적인 저항선인 200일 이동평균 3,500달러를 넘어서지 못한 가운데 약세 시그널이 등장했다. 현재 가격 수준에서 매도 주문이 늘어나면 이더리움은
200일 이동평균인 3,500달러 탈환에 앞서서 2,870달러 또는 2,720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후에 이더리움이 3,50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3,900달러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4월에는 이런 상황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도 0.86달러대에서 다시 0.82달러대로 후퇴한 상황이지만 이 정도 지켜주는 것만 해도 나름의 매수세가 받쳐주기 때문 아닐까, 상황 자체가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도 느껴집니다. 현재 리플 측은 SEC의 내부 문건 검토와 관련해서 4월 4일까지 입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날 어떤 내용으로 공세가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SEC가 이번에도 아주 신박한 내용의 정책 방향성 지침을 제시해서 이래저래 주목받고 있습니다. SEC는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상장 기업들은 수탁한 암호화폐 자산을 부채로 계산하고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 내용을 보면 SEC는 타인을 위한 디지털 자산 수탁은 다른 자산에는 없는 기술적, 법적, 규제 위험이 수반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자산의 독특한 특성과 법률적 전례 부족으로 법적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은 수탁기관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 돼야 하고, 암호화폐 자산은 공정 가치로 계산해서 부채로 표기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바라보자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SEC의 위원이자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맹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저격을 했습니다. 그녀는 회계 지침 자체가 아니라 변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번 지침 변경은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접근의 또 다른 증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침은 2020년 10월 법무부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2018년 정보를 인용하고 있다라면서 시의적으로도 부적절하다라는 점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침이 SEC의 역할을 정확히 적시하지 않아서 규제와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말 하는 짓들이 어째 이렇게 한결같이 멍청하고 참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일단 단기적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비트코인이 43,000달러 주변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그런 상황 벌어지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디 4월 한 달 동안에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소식들 더 많이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